예, 말씀 나누는 와중에 저희 지금 스튜디오에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자리했는데요. 에이펙 관련한 내용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에이펙 상황도 그렇고요. 이제 오늘 있을 한미 정상회담, 또 이어질 각종 회담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에이펙 상황을 먼저 좀 살펴보면 이제 에이펙 슈퍼위크 오늘이 3일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앞서 기조연설에서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 에이펙 주간에서 가장 주목하고 계신 일정이 뭔지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 보고 계세요? 일단 아마 세계적으로 이렇게 빅 이벤트들이 많이 펼쳐진 경우는 국제회담은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굳이 한 3개 정도만 꼽아본다면 일단 한국과 미국의 통상 합의문 발표 이벤트가 과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미국과 중국,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의 세계적인 기싸움의 결말이 어떻게 날지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트럼프한테는 김정은과의 어떤 깜짝 회동 이벤트 3가지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게 가장 빅 이벤트도. 그래도 이 중에 첫 번째로 이제 우리 한미 간의 통상 결과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죠. 지금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상태인데, 그럴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나오지만 어떻게 돌발 발언을 했을지, 서밋 어떤 기조 연설, 모두 연설 과정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협상 과정에서도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 대한 불만의 표시를 어떤 돌출 발언, 강성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됩니다. 과거 무슨 숙청이니 혁명이 이런 발언도 해서 깜짝 놀라게 했지 않습니까? 잘 됐지만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잘 큰 이상한 거 없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생각입니다. 우려 또 걱정도 이제 함께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 중에 저희 또 스튜디오에 정호김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이제 에이펙 이제 3일차이고 잠시 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에이펙 주간에서 가장 좀 주목하고 계시는 게 무엇이냐라고 먼저 질문을 좀 드렸는데 의원님께 같은 질문 드릴게요. 다자 지금 그 행사가 벌어지고 있지만 이제 한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이 가장 주목받지 않겠습니까? 에이펙의 그 프레임워크 안에서는. 그리고 우리로서도 지금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정부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이기 때문에 그 결과와 추이에 대해서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오늘 가장 큰 이벤트가 역시나 오늘 있을 한미 정상회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고, 지금 지난 워싱턴에서의 회담 이후에 두 정상이 만나게 되는 건 2달여 만입니다. 굉장히 이제 빠른 시간 동안 이제 양국을 오가면서 두 정상들이 회담을 갖게 되는 건데,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 금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이 황금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선물로 신라 금관 모형 등을 준비하는 등 굉장히 여러 준비를 했는데, 오늘 정상회담 분위기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분위기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을 좋아하는구나. 지난번 백악관 회담 때도 우리가 황금빛 나는 이제 거북선을 선물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또 황금으로 만든 이제 모형 신라 이제 왕관을 하지만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 무궁화 대훈장 수여하는데 무궁화도 황금빛입니다. 미국, 일본 총리도 황금으로 만든 골프공을 골프공 선물해서 황금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권력 의지가 강하고, 그래서 저런 걸 이제 제왕적 리더십의 전형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듭니다만은, 조금 전에 말씀 오늘 회담 분위기는 제가 한자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밀복검, 구밀복검. 입으로는 말로는 서로 간에 우호적이고 부드러운 말을 쓰면서 서로 이렇게 부드럽게 협상을 하겠지만, 실제로 구밀복검 뱃속에는 어떤 칼을 감추고 있는 그런 아주 겉으로는 정말 부드럽지만 속으로는 한없이 강한 회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최대 의제인 지금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원조는 사실상 협상 타결이 쉽지가 않은 상태인데다가 그 외 일본에 비해서 우리는 다른 의제들이 너무 많아요. 북핵이라든지 말이죠. 그다음에 한미 동맹 현대화 문제라든지 원자력 협정 여러 가지 복잡하고 해결해야 될 산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외교 동상 현안 문제까지 많기 때문에 그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과 미국의 정상 간의 오늘 회담 분위기는 정말 구밀복건 아주 보이지 않는 칼이 불꽃 튀는 그런 회담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예, 어떻게 좀 분위기 예상하세요? 글쎄 저는 분위기는 관심 없고요. 예. 회담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양쪽 입장을 보면은 이 3,500억 달러를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했지만은 아직도 3개월의 그 협상 기간에도 불구하고 구체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일거에 투자하기도 어렵지만 이거를 장기적으로 나눠서 투자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미국이 주장하는 만큼의 그런 액수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거는 현실인데 우리의 협상 전략이 아니라 그 자체가 현실인데 왜 아직도 미국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갑갑한 마음이고요. 아무튼 부분적인 타결이라도 합의문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상호 관세 15%에 대해서 합의는 했는데 그게 좀 더 이제 실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관세 협상을 할 때 다른 이슈와 연계가 불가피합니다. 안보라든지 원자력 협력이라든지. 예. 그래서 한국 대통령이 우리가 뭐 미국에 대해서 의전은 그 어느 나라보다 잘 하는 것이고 미국 대통령의 기분과 이고를 올려줄 수는 있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협상 결과가 나와야 되고 1차 한미 정상회담 때는 서로 뭐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문서로 합의문이 나올 필요도 없었다라는 대변인의 말로 상당히 논란이 되긴 했었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협상이 되고 어떤 쟁점이 있는지 협상이 끝난 다음에는 그 야당에도 그런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이 자체가 초당적인 그런 노력으로 해서 기결되고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 분위기가 저는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분위기를 처음 여쭤본 거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이제 기분파고 지금 이 관세 협상이 뭐가 좁혀지지 않는 분위기니까 좀 트럼프 대통령과 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뭔가 좀 딱 결론을 탑다운 방식으로 좀 이뤄내지 않을까 이런 기대 때문에 좀 여쭤봤는데 말씀하신 거는 결국에 그 분위기에 이제 취하지 말고 어쨌든 확실한 걸 좀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트럼프가 기분파인 거는 맞는데요. 기분파라 해가지고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무데나 사인을 하는 그런 인물은 또 아니더라고요. 일기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자기 목표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으로서의 개인적 목표, 그다음에 미국의 유권자들한테 나 한국과 협상해서 이걸 얻어냈어요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치밀한 전략으로 임해야 되고 모든 것이 기록이 돼가지고 나중에 미국이 다른 소리를 못하게 하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아무리 좋아도 결국에는 지금 각자의 그 국익을 위해서 끝까지 지금 뭔가를 놓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어떤 뭐 결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뭐 테두리라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는데 극적인 타결이 막판에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가능성 매우 낮다고 봅니다. 사실 그래서 한미 간의 지금 통상협상 대미 투자 문제가 교착 상태라고 하는데 저는 우리 한국 정부의 교착 전략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사실 이미 3일 전에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블룸버그 외신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한미 통상은 방식, 현금, 여러 가지 부담 문제, 절차 문제, 일정 이런 모든 문제가 쟁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파멸적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투자에 대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말이죠. 대외적으로 선언을 한 겁니다. 이번에는 전체적인 대미 협상 3,500억 달러가 통으로 협상이 되기 어렵다라는 걸 이미 선언한 건 다분히 전략적인 메시지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버틴 덕분인지 사실은 덕분에 미국이 한 발 물러섰지 않습니까? 사실 원래는 3,500억 달러를 말에 한꺼번에 투자하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지만 우리가 그동안 계속 실무적으로 밀당하고 버틴 덕분에 미국 정부 한 발 물러서서 그렇다면 8년 동안에 걸쳐서 매달
250억 달러에서 내면 어떠냐라고 한 발 더 물러섰거든요. 우리는 정부 이것도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협상을 해나가면 좀 더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한미 정상회담 일단 통으로 큰 틀에서 협상을 한다는데 너무 우리가 연연할 필요는 없이 오히려 우리가 불리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버틸수록 우리의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냉철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실무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오늘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한국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미국, 일본에서 일정을 마치고 지금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향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이제 일본과의 회담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두 정상이 상당히 밀접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뭐 마린원에 같이 타기도 했고요. 뭐 미군 기지를 이동하기도 했고 사진도 많이 찍었고요.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이제 일본이 이제 예. 처음 이제 어쨌든 이제 총리가 네네, 되고 처음 예. 만났는데 생각보다 이제 더 밀접한 행보를 첫 만남에서 보여줬단 네, 예. 말이죠.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외국신이라도 모든 언론들이 상당히 두 사람이 첫 만남 중에 성공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일본 다카시 그리고 총리 좀 놀랐습니다. 오모 테나시라고 예, 하죠. 아주 그렇죠. 극진한 환대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좀 시체말로 거의 뭐 녹여버리다고 할 정도로 아주 최대한 예우를 하더고 말이죠. 그래서 같이 뭐 마린원 헬기를 타고 또 야구장도 같이 가서 구경했죠. 그래서 뭐 같이 약속 시간 늦을 정도로까지 늦게까지 하고 또 서명도 같이 하고 또 항공모 핵 항공모도 같이 타고 할 정도로 할 수 있는 모든 이 케미라고 표현하죠. 예. 두 사람이 콤비가 잘 간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언론들을 보니까 훌륭하다, 위대하다 이런 얘기도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타카시 일본 총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정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한일 그러니까 미국 일본 동맹이 출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바로 화답을 해서 그러면 아마 가장 일본에서 위대한 총리 중 한 명이 당신은 될 거다라고 또 칭찬할 정도로 그야말로 부러울 정도로 이렇게 미국과 일본 관계 정상들에 또 가까운데 사실 일본은 각각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5,500억 달러 이미 합의한 상태고 뭐 히토류 그래도 뭐 서로 합의한 거 외에는 특별하게 뭐 없습니다. 방위비 뭐 일본에서 약간 올리긴 하고 근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많은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하고 또 다르죠. 그래도 우리는 일본식의 그렇게 오모 타네시 같은 그 전략을 좀 활용해서 최대한 띄워주고 트럼프 워낙 띄워주는 거 좋아하니까 좀 띄워주면서 우리는 또 실리를 취하는 전략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화면 속에 나오는 저 미일 정상을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만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두 정상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관심이었는데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저는 제가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라든지 미국 정부에 대해서 하는 외교는 지금까지 큰 우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과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인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을 우리가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일본이 뭐 아베 때도 우리가 봤지만은 상당히 곰살맞다 그럽니까? 곰살맞은 외교를 많이 하죠. 아베 때는 그 당시 이제 처음 아베 일기 때 부시 대통령 시절이었는데요. 부시 대통령의 애완견 이불에다가 수까지 나갔고 선물을 하고 그게 일본입니다. 근데 우리 대통령도 뭐 그 정도로 지난 처음 정상회담에서도 나름대로 외교적으로 노력했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골프공을 선물했잖아요. 예. 금으로. 그런 거는 조금 우리나라의 대통령 스태프라든지 실무진들이 지금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요. 제일 좋아하는 게 골프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는데 이번에 금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금 도금이잖아요. 어쨌든. 그런데다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는 그 부부의 모자에다 마스가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 부부가 그 마스가 모자를 몇 번이나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실용적인 포인트를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일본 총리가 또 노벨상을 언급하면서 아주 트럼프를 상당히 만족시켰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말입니다. 주일 대사로 자기 친구를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뉴욕에서 투자자로 유명한 그런 식으로 트럼프 자체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대미 외교가 더 많은 도전이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한국의 이념의 왼쪽 정부다라고 해서 가지는 또 선입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아마 하느라고 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우리는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게 그것이 단계적이든 아니면은 선투자든 매우 어렵다라는 거는 보수들도 인정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레버리지가 소위 그 조선업 그런데다 중국, 그러니까는 마치 또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껴서 굉장히 난처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역발상으로 보면은 한미 동맹의 틀에서 미국이 가장 중국을 견제할 때 도움받아야 될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당당하게 그리고 일단 미국한테 다 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나 한미 동맹이 절실하고 이런 상황에서 단지 좌파 내부 진영에서 지금 불필요한 반미 감정을 부추기거나 그게 아니라면 저는 지금 대통령이 이러한 페이스로 해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당 보수 진영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도 구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국익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 말씀처럼 어쨌든 오늘이 또 이번 주가 또 외교 말 그대로 슈퍼 위크다 보니까 정상들의 또 만남, 또 연출되는 장면 하나하나에 관심이 쏠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뭐 대비되는 모습도 나타나기 마련인데 정상 간의 만남 가운데 관심이 갔던 부분 중에 하나가 또 북미 정상 간의 만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던 상황이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의 그 구애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오늘 오전에 북한이 어제 이제 서해상에 전략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 전략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사실상의 북미 정상 간의 만남은 불발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근데 과거에도 보면 북한이 말이죠. 고비마다 미사일을 발사할 때는 그 북한 스타일의 협상이 저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사실은. 지금 그래서 그 협상 메시지의 타켓은 미국과 한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는 지금 당신이 제시하고 있는 어떤 그 선물 포탈이 더 많은 걸 내놔라라는 그 강력한 요구라고 보는 거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지금 뭐 핵 보유국이라는 부분을 사실상 공개적으로 천명을 하지 않습니까? 뉴클리어 파워라고 그래서 북한이 원하는 바라는 대로 핵 보유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주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상당히 얻은 거죠. 그래서 북한이 얻은 것은 오히려 저는 그런 핵 문제보다는 오히려 경제적인 문제를 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봐요.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경제 제재 완화보다 훨씬 더 큰 경제적인 어떤 선물을 바라는 메시지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고 한국에서도 당신들이 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더 좀 속도 있게 더 적극적으로 트럼프를 향해서 하라라는 식의 한국과 미국을 향한 양수점장 협상 메시지라고 던졌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 협상을 실질적으로 트럼프와 만나느냐는 좀 별개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최선희 외무상이 지금 러시아를 방문해서 만났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틀림없이 그 문제를 조율하지 않았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단독으로 트럼프를 만나는 거는 쉽지가 않고 일단 푸틴 대통령이 그 부분을 협의하면서 미국이 제시할 수 있는 최대치는 뭔지 협상에서 뭔지를 한번 타지라는 이런 카드 용으로 해서 하늘 향해 순항 미사일 한번 팡 쐈다고 보는 거죠. 다분히 협상력이고 전략성이 용도로 던졌기 때문에 다만 그 미사일 쏘므로써 정상회담이 끝났다라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라는 거죠. 가능성은 아직은 열려 있다. 예, 그렇습니다. 워낙 극적인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막판까지 기다려봐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 에이펙 정상회의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지만 오지 않은 정상 가운데 가장 많이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게 네. 김정은 위원장이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뭐 상황들 또 얽혀 있는 부분들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북미 정상 간의 만남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또 김정은 위원장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봐야 개인적으로 안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박 2일이면 내일 미중 정상회담하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마치도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소위 한반도에서 만나면은 당장 한반도에 평화가 올 것 같은 그 착시, 이거부터 우리가 좀 교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상에 대한민국의 경주에서 수많은 나라들의 정상이 와서 국제 협력을 모색하는 에이펙 회담을 하는데 그것도 너무 의미가 뻔한 함대지 순항 미사일을 지금 시험 발사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 국내 언론에는 나오지 않았다 그럽니다. 이건 예. 철저히 대미용이고 우리에 대한 경고 발사인데 이런 식의 도발을 과거에는 성토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하도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미사일 그것도 순항 미사일 쏘는 거는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형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트럼프도 뭐라 그러냐면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일종의 핵 보유국이라고요? 그러면 북한을 일종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무슨 전략적으로 핵과 관련해서 잠재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나름대로 미국과의 동맹 정신 그리고 미국의 해구산이라든지 또는 확장 억제 전략을 믿으면서 우리가 자제를 하고 있는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면은 우리는 핵 인질에 살면서 여전히 미국한테 의존하라는 그런 모순적인 논리를 우리 보고 그냥 순응하라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위해서 미국 정상이 북한 정상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한국 대통령도 뭐 페이스메이커가 될 수 있으면 또 다리가 될 수 있으면 하겠다라고까지는 했지만은 적어도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분명한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미국에 제대로 전달했는지 저는 한국 정부에 이거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자기네 요구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핵 보유국 인정해 그랬더니 너희는 일종의 핵 보유국이야. 잘하면은 제재도 조금 풀어줄 수 있어. 하는데도 지금 그걸로는 못마땅하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분명히 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트럼프도 저렇게 하다가 자기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발끈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트리거가 되는. 그러니까 김정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소위 함대지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 저들의 농간에 우리가 마치도 희망적 관측이나 하면서 선의의 기대는 이런 외교는 안 됩니다. 자, 지금 말씀 중인 속보가 나왔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그 에어포스 원, 그러니까 자기 이제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한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그동안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 오늘도,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일본에서 한국을 오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서 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제 미사일 쐈다라고 지금 보도가 됐는데 북한은 수십 년간 발사를 했고 나는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오는 이 순간에도 만나고 싶다라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아까 가능성 열려 있다라고 하셨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나는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저런 표현을 연합 TV를 조금 전에 보니까 끈질긴 구애라고 이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는 조금 전에 이제 정옥임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과도한 러브콜 저렇게까지 해서 북미 정상을 만나는 것이 뭐를 위해 사는 거냐? 지금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사는 건지 본인은 노벨상을 위해 사는 건지 그 부분이 저는 쉽게 납득하기 힘듭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세계적인 대축제입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뿐만 아니라 시진핑 중국 주석도 와 있는데 이 상황에서 하늘로 미사일을 쏘아대는 저 김정은의 저 도발적인 행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설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전격적으로 깜짝적으로 만났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한반도의 어떤 큰 평화 분위기가 저는 조성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그런 점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트럼프의 이런 대북 문제라든지 혹은 우리 이 북미 이 간의 어떤 전격적인 깜짝 어떤 이벤트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이나 우리 한국 정부는 대단히 냉철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이 지금 에이펙 회의의 핵심은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한국과 같은 미국 간의 통상 협상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세계 정상들 간에 우리 조율하는 그야말로 중요한 거중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 거지. 저런 트럼프의 스타일에 너무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그쪽으로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말씀 중에 나온 속보였어요. 그러니까 끈질긴 구애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까지 지금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으세요? 노벨 평화상입니다. 그거 외에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트럼프가 만약에 면전에 있다면 그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만약에 이 전략 순항 함대지 미사일을 미국을 향해 쏴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동맹이 뭡니까?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하고 친구가 되는 것이지 미국하고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앞으로 미사일을 쏘는데 참는 게 동맹 아닙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것인지 또 만난다면 왜 지금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도착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한 10시 30분에서 한 40분쯤 이제 일본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그러니까 출발은 그 전에 했고요. 10시 반에서 10시 한 40분쯤 도착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었는데 지금 11시 5분이 다가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도착을 하게 되면 이제 저곳 김해공항으로 오게 될 텐데 아직까지는 이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뭐 관련해서 이 부분도 저희가 뭐 소식 들어오면 바로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자, 저기 그 지금 나오고 있는 저 이제 속보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발언한 조금 전 이제 발언한 내용인데 이제 두 번째 내용도 좀 들어왔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내일의 초점은 중국이다. 그리고 머지않은 미래에 북한도 만나겠다. 이런 발언도 내놨다고 합니다. 이게 뭐 전문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아직 추측할 여지는 좀 있습니다만은 지금 들어오는 대로 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글쎄요, 이게 머지않은 미래라는 것이 뭐 조금 이제 뭐 당장 만나자 이런 부분에서 좀 한 발 떨어진 건지 아무튼 그 부분도 좀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어쨌든 이제 중국과 이제 내일 또 나는 집중하겠다 이런 부분도 했는데 어쨌든 내일 이제 미중 정상회담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좀 어떻게 좀 기대하고 계세요? 우리는 미국 못지않게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죠. 지금 11년 만에 남북 우리 남한 대한민국 하고 중국과 정상이냐 만나는데 특히 이제 안보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안미 경중이라고 할 정도로 경제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경제적 이해관계가 이제 엇갈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세계적으로 통상점 1위 국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이 정말 경제적인 제재를 우리에게 가해도 많은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서로 간의 어떤 통상의 확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또 하나는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안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중요한 어떤 역할을 배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풀어나가야 된다. 그래서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가 이제 한미 동맹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라는 실용주의 노선을 펼쳤습니다만은 또 블룸버그 외신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국은 미국과 중국은 어떻게 보면 맷돌 사이에 끼어 있는 형국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맷돌이 두 개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가운데 있으면 이거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상태입니까? 참 그 어려운 입장을 단쪽을 피력한 겁니다. 더기더라 지금 양쪽의 미국과 중국이 지금 세계적인 대결을 펼치고 있는 경제 전쟁을 펼치고 있는 와중에 두 나라 정상들이 와서 대한민국에서 함께 펼쳐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일거수일투족이 너무 조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 중요한 이번에 현안 중에 하나다. 예. 아무리 한미 동맹이 중요하지만은 중국 관계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차제 이번 에이펙 과정에서 우리가 시진핑과 이재명 대통령 같은 개인적인 신뢰 관계 이런 부분들이 좀 탄탄하게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처음에 이번 에이펙에서 뭐를 집중해서 보고 계세요 했을 때 이제 미중회담 네.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셨는지요? 우리로서는 지금 그 한국의 위상과 맞물려서 천년고도 경주에서 에이펙을 호스트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글로벌 이목은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이펙보다 미중 정상회담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국제정치 구도가 소위 G2, 올라가려고 하는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얼마나 21세기에 그 슈퍼파워의 어떤 위상으로 중국을 제압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그동안 상당히 그 긴장이 고조되었던 미중 간에 지금 타결점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게 또 우리를 경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히토류라든지 또 펜타닐 관련해 가지고 중국이 노력하는 만큼 관세를 좀 인하해 주겠다라고 트럼프가 입장을 밝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관세 협상에서 우리가 그래도 인내를 가지고 여유롭게 하자고 말씀을 하셨지만, 미중 간의 합의가 급속화되면 우리로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거에 따른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마 트럼프는 자기가 개인적으로는 시진핑과 매우 가깝다라는 거를 부각시키면서 요번에 중국과 일정 정도의 어떤 그 하회, 그것을 통해서 소위 그 미중 간의 마찰로 인해서 미국도 상당히 타격을 받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경주에서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만나게 되고, 내년에도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 등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있을 텐데, 오늘을 기점으로 좀 드라마틱한 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간에 뭐 미국과 중국이 경색된 분위기가 굉장히 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뭐 세계적인 경제적인 문제도 타격을 많이 받았고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큰 변화 예상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미 변화가 충분히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지만은 내년에 초에 이런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그다음에 또 가을에는 또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하는 이 어떤 상호 방문으로만 하더라도 어떤 미국과 중국 간에 상당히 많이 관계가 완화되고, 그러면 더불어서 세계 여러 나라도 좀 상당히 운신하기 쉬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두 나라 간에 그동안에 첨예하게 맞붙었던 히토류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첨단 산업을 위한 그 광물 소재인데, 히토류 이게 이제 되게 이걸로 아주 날카롭게 대결을 했는데,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한 걸 1년 동안 유예를 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보복으로 당초 이제 보복 관세를 미국 하려던 이것도 지금 유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두 강대국이 맞붙는 것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일단 그런 점에서 한국으로서는 좀 상당히 많이 한시름 놓았죠. 그래서 요번에 저는 이제 에이펙 회담 제일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이 양강, 그러니까 트럼프, 시진핑 두 정상 간의 과연 신뢰 회복이냐 아니면 살아 더 오히려 신경전이 펼쳐질까, 이게 제일 저는 인간적으로 리더십의 측면에서는 관심사인데, 예. 이 부분이 앞으로 그리고 내년 이후 세계 정세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쉽지는 않겠지만 이 양강 두 맷돌을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기름칠하는 그런 역할을 이번 에이펙 회담 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크게 볼 때 한국과 중국, 일본이 큰 지금 틀에서는 자연스럽게 지금까지는 가고 있다. 그 외교 안보 측면에서는 특히 미국과 중국이 부드럽게 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중의 만남이 뭐 당장 뭐 회담 결과까지 뭐 볼 건 아니더라도 이 미중이 만났을 때 이 어떤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당장 우리에게 오는 영향도 있잖아요.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좀 태도를 지금 취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아니,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로서는 그 장소가 우리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부산, 김해에서 지금 열리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로서는 그게 도전이지만 사람이 역발상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한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안보는 미국하고 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훨씬 중요합니다. 미국의 전략가들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외연적으로 표현을 안 할 뿐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우리의 이웃 국가 아닙니까? 저는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뭔가 기여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우리의 어떤 경제적 상호 의존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도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의 이익을 최대치로 뽑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전략을 모색한다면은 저는 그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지렛대도 있고 또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 관계니까 미국에 대해서 하기 껄끄러운 말 우리에게 해달라. 우리가 메신저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좀 공세적으로 나가는 외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치 여기서도 두들겨 맞고 저기서도 두들겨 맞는 그런 수세적 입장이 아니라 우리는 미국하고 동맹국이다. 근데 우리 중국을 버릴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아예 진솔하게 그렇게 하면서 외교 역량을 펼쳐나가는 그런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일본이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왔는데요. 전략적으로 보면 우리가 중국하고 가깝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적 고려로 볼 때는 우리의 효용이 훨씬 높습니다. 그걸 활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군사 전문가들은 잘 알 텐데요, 아마도. 알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 이 시각 김해공항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오고 있습니다.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고요. 도착을 하게 되면 이제 저기 지금 계단 이 스텝이 있는데 이제 저기에 이제 비행기, 그러니까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이 이제 대게 됩니다. 그 당초 예정됐던 시간보다 지금 상당히 좀 늦어지고 있어요. 아니, 전 저게 이상한데요. 예, 예. 일본에서 비행기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도착을 안 한다고요? 지금 벌써 평양까지 날아갈 시간입니다. 가정법적으로. 근데 그럼 하늘에 떠 있다라는 소리인지 요거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취재가 좀 필요하고 들어오는 대로 아마 이 부분도 저희가 바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맞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계산을 했을 때 뭐 10시 반, 10시 40분 늦어도 한 11시 내에는 오지 않을까 뭐 이런 계산은 좀 섰었거든요. 원래 과거에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발언이나 일정 메시지는 예측을 하면 다 틀렸어요. 항상. 그래서 워낙 좀 이제 이벤트성이 강한 사람인데다가 좀 이제 파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모르죠. 또 이제 공항에서 갑자기 일본 공항에서 누군가 대화를 나눴다거나 뭐 이런 이제 돌발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이제 이루어지면 네. 아 그때 이루어지는 모양이구나라고 이제 판단하는 경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예. 예측 불허입니다. 근데 글쎄 일본하고 한국은 되게 가까운 거리인데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좀 동선이 확실히 이렇게 공개가 되지 않는 게 상당히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아니 거기 서울로 오는 것도 아니고 김해로 오는데 보통 서울에서 일본 가는 거리를 1시간 40분이라고 잡는다면 오히려 1시간 10분이면 도착하는데 출발하는 걸 보셨습니까? 비행기 타는 걸? 그렇죠. 저희가 그럼 전달을 굉장히 이상한 일 해드렸고, 아닙니까? 예, 예. 네. 아무튼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도 이제 아무래도 뭐 이런 동선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낱낱이 공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취재되는 대로 여러분들께도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도착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1박 2일 동안 이제 체류를 하게 되고요. 국빈 방문 형식으로 있게 됩니다. 원래는 사실은 뭐 하루 안 자고 그냥 당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사실은 좀 있었는데 1박 2일로 국빈 방문 형식을 이제 취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국빈 방문 그렇죠. 원래 이제 뭐 당일에 왔다 간다, 뭐 예. 금방 갈 것이다 이랬는데 어쨌든 여기 정리가 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분도 저는 트럼프 스타일이고 트럼프의 전략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뭐 백악관 회담 때도 갑자기 강경하게 나올 거다, 화해를 할 것이다, 부드러울 것이다는 한국의 억측을 벌였는데 이번에 올 때도 정말 실제로 오는 건지 오면 1박을 하는 건지를 얼마나 우리가 가슴 조였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다분히 좀 저는 의도적 전략적이라고 보는 거고 트럼프 스타일이다. 지금 공항에 오는 것도 이것도 너무 간단한 일정이고 동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패널들이 그걸 가지고 갑론을박할 정도로 항상 뭔가 좀 예측 불허의 인물이라는 측면이 들고 저는 이 부분은 좀 괜찮습니다만은 막상 서미트 회담 인사말 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정상회담 때 그때 어떤 돌발 발언을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되게 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힘든 지금 시간을 맞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하기 어려운 캐릭터다라고 말씀을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일본에서 출국을 할 때, 그러니까 출발을 할 때 당시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한국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점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정들,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며칠 체류하고 이런 것들이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또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이 좀 반영된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 그냥 추측하기로는 대통령이 에어포스 원을 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경로로 오게 되면 특히 한국의 그 방공망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도 하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심하면서 오느라고 좀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인가? 이것도 그냥 추측의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돌발적인 행동은 교수님께서는 트럼프 전략이라고 하셨고 네. 제가 생각할 땐 전략까지는 아니고요. 원래 성격이 이렇다라는 것을 트럼프 일기 때의 트럼프와 관련한 책을 보면은 나옵니다. 굉장히 돌발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나르시시스트고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그 방문을 해서 또 어떤 돌발 언행이 있을지를 벌써부터 긴장하는데요. 그냥 담대하게 우리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또 관계자들은 호스트 국가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이제 국빈으로 이제 요번에 국빈 방문으로 정부에서 예. 배려한 이유는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최대한의 외교적 예우를 하겠다라는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영박 1일도 그렇고 1박 2일도 그렇고 또 오늘 밤에 만찬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지만 한국 정부로서는 관세 협상에서 우리는 동맹국으로서 당신네들에게 이렇게 최대한의 예우를 한다라는 차원에서 또 시진핑 주석도 지금 국빈 방문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외교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 한 1박을 더하는 거는 시진핑과의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에다 더해서 끊임없는 그 김정은에 대한 구애의 일환으로 하루를 자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말씀 중에 저희 계속해서 이 시각 김해공항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예상보다는 도착 시간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현장 모습을 보니까 국빈 방문과 관련해서 어쨌든 의장대 사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우리 의장대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잠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하지 않겠냐라는 부분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당초 예상보다는 약 1시간 정도는 늦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만 예. 어쨌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곳 김해공항으로 도착을 한 후에 경주 등으로 이동을 하게 될 텐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의장대 사열을 준비하는 모습도 잠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 우리나라에서 신경 쓰고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던가 배려도 그렇고요. 근데 이번 에이펙 무대가 짚어주신 것처럼 정상들 중에 트럼프 대통령만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국가들의 정상들이 오기 때문에 한 사람만 뭐 표현하자면 뭐 차별해서도 안 되고 누군가 서운한 부분이 생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조율하는 것들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어렵죠. 지금 역대급 이제 슈퍼 위크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 저의 기억에 최근 20년 동안 아마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스트롱맨들이 한꺼번에 올려왔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그다음에 미국, 중국, 일본 정상들이 한꺼번에 만났다. 이런 저는 그 기억도 없고 대한민국 그리고 이렇게 의제가 이슈가 현안들이 이렇게 무겁고 중요한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워낙 트럼프의 존재감이 크게 부각돼서 상대적으로 시진핑에 대한 관심이나 다른 지도자들의 관심은 상당히 좀 뒷전으로 밀린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좀 오히려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정옥윤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본인 특유의 그런 돌발적인 스타일을 상당히 전략화하는데 뛰어난 사람이다. 실제로 말이나 행동으로만 즉흥적으로 툭툭 거침없이 내뱉습니다. 야 어떻게 일국의 거대한 이 국가의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이 준비 없이 툭툭
던지냐 하는데 그거를 결국 시간을 좀 지나고 그걸 전략으로 얻어내더라고. 일본과도 같은 경우도 뭐 즉흥적으로 말해도 일본 수항에게 뭐 메뉴판 뭐 사인해주기도 하고 예. 칭찬하기도 하고 바로 뭐 태워서 가기도 하는 것 같은데 다 뭔가를 나중에 얻어내기 위한 것들. 그래서 일본 시절에서 뭐 차라든지 뭐 자동차 미국에서 했던 것들 다 얻어내고 최대한 본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본인의 개인 스타일을 활용하는데 뛰어난 인물이다라는 점에서 한 번 더 우리는 트럼프 스타일을 더 철저하게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근데 지난번 백악관 정상회담 때 보니까 저는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형적인 인파이터 승부사 스타일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인파이터 승부사 스타일이거든요. 예. 승부사끼리 부딪히면 어느 한쪽 KO로 날 수가 있어요. 아주 위험한 게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트럼프는 일단 국가적으로나 모든 거나 헤비급이란 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우리 국가적으로는 미들급인데 헤비급과 미들급이 같이 정면 충돌하면 우리가 불리하죠. 그래서 저는 백악관 때 야, 이재명 대통령 좀 맞짱 뜨면 안 되는데 했는데 다행히도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이 띄워주는 척하면서 이렇게 잘잘 우리 국익을 이렇게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좀 한시름 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니까 정말 그 이후로도 우리가 미국과 밀고땅 하면서 우리가 국익을 하나하나 챙기는 모습이 참 우리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그 결정판이 이제 오늘 두 그렇죠. 사람의 정상회담인데 예. 이때도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특유의 스타일의 전략화 이런 부분에 말려들지 않고 우리 국익을 챙겨야 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말했던 만약 어떤 파멸적인 결과를 맞이하면 큰일이 났습니다. 말하자면 두 정상이 승부사들이기 때문에 탑다운 형식으로 빅딜을 할 수가 있어요. 두 사람 만나서 야,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합의 딱 됐는데 나중에 우리나라가 한국 경제에 감당이 힘들 정도 부담으로 온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 힘들고 좀 버겁더라도 예. 이 부분에 좀 당당하게 아주 냉철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김해공항 상당히 좀 분주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강경화 주미대사를 비롯해서 아직 여러 인물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 것을 영접하기 위해서 지금 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공항 내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제 잠시 뒤에 이제 곧 도착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추측을 해보게 되고요.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이제 저 계단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내려오게 되겠고 아마 예상컨대 지금 화면에 이제 보이는 저 헬리콥터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마린원이라는 이제 헬리콥터인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저게 김해이기 때문에 경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동을 할 때는 저 마린원을 타고 또 이동을 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또 해볼 수 있겠고요. 거리가 이제 대략 한 90km, 그러니까 김해에서 경주까지가 그렇기 때문에 헬기를 타고 이제 경주로 가서 이제 경주에서 일정을 이제 좀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모습이 보이면 이제 저희도 바로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일단은 아직까지 이제 큰 변화 없이 이제 주변이 좀 분주한 모습. 까지가 현재까지의 모습입니다.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쨌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관세 협상이고 앞서서 이제 관세 협상에 대해서 두 분께 이제 관측을 여쭤봤는데 관세 협상 말고도 근데 사실 여러 의제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이 관세 협상이 뭐 그러니까 결렬까지는 아니죠. 뭔가 이제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을 때 다른 의제들은 그러면 어떻게 요것만이라도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요것도 이제 같이 좀 안 되는 그런 분위기로 좀 흘러갈 것 같으세요? 만약에 그 관세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예. 관세 협상에서 지금 트럼프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요구를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관세 협상은 타결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뭔가 전제되는 그런 느낌이 그렇습니다.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그 다른 이슈, 특히 원자력과 관련해서 우리가 원자력 강국인데 사용 후 핵 연료를 처리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기본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기 위한 연료를 공급하는 문제에서 굉장히 여태까지 미국의 어떤 그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걸 풀어달라고 요구를 한 것으로 지금 언론상 알려지고 있고 우리 안보실장의 그 입장은 상당 부분 타결이 가능할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원자력 협력과 관련해서 미국이 우리에게 소위 우라늄 농축이라든지 사용 후 해결료의 재처리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굉장히 개별적인 동의를 해줬는데 예. 이걸 포괄적으로 동의를 해서 우리가 그 연료와 관련해서 어려움이 제거된다라는 것의 전제는 뭐냐면은 관세 협상에 있어서 미국의 요구를 또 어느 정도 수용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서로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방위비를 인상함으로써 그것이 또 순기능을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아까도 제가 연계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게 연동되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그 받을 걸 받고 또 한국 정부가 대통령이 처음 정상회담에서 3,500억 불을 약속하면서 관세 15%를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 또 이루어질지 아니면은 부분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연계로 볼 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결국 두 분의 의견이 공통되는 부분들이 어쨌든 실용적인 부분들,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얻어내는 한 주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면서부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정상회담까지 연결돼서 갈지 그 하나하나의 장면들이 모두 중요하고 신경이 쓰이는 와중에 지금 김해공항으로부터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어쨌든 우리 측에서 그렇다면 누가 가서 의전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관심이 쏠렸는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랑 강경화 주미대사가 지금 공항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장대도 도열을 하고 있고 굉장히 분주한 모습을 보니까 이제 정말 잠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뭐 강경화 주미대사 같은 경우에도 뭐 트럼프 일개 행정부에 상대한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번 일정에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우리가 외교부 장관, 그다음 주미대사가 지금 마중을 간다라는 최대 관대를 한 건데 저는 약간 뭐 좀 파격적인 발상으로 그런 생각도 해보네요. 뭐 총리가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은 지금 의전적으로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은 김민석 총리가 가면서 뭐 특별하게 뭐 불가능한 일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트랩에서 내려와서 우리 대한민국 땅에 밟는 순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한국판 오모테나시, 그러니까 최고의 그리고 환대를 해줄 필요가 있다. 립 서비스나 뭐 외형적인 환대를 최고로 우리가 해주면서 실질적으로 어디서 협상에 우리가 어떤 마지노선 이 부분을 최대한 끌어내자 하면 이제 되는 거 드디어 아니겠습니까? 비행기가 보입니다. 저희가 약 1시간 전부터 도착하지 않을까 했던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용기 에어포스 1의 모습이 드디어 저희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제 김해공항을 향해서 오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트랩을 내려오게 되면은 지금 나와 있는 조현 외교부 장관 또 강경화 주미대사를 비롯한 이제 우리 측 인사들의 영접을 받고 한국에서의 이제 일정을 시작하고 소화하게 됩니다. 그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저희도 이제 취재된 속보들을 좀 보니까요. 이제 첫 번째 일정이 경주박물관을 이제 가서 여기서 이제 무궁화 대훈장을 이제 받게 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금관 모형도 전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장의 컨셉에 대한 이제 속보도 들어왔는데 금빛이라고 하네요. 이 부분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좀 선호를 이제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사실 이 동선이나 일정 같은 게 이제 낱낱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시작을 경주 박물관에서 이제 우리 측에서 이제 훈장을 주고 모형을 주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시작에 대해서 또 어떻게 좀 훈장을 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미국 영부인은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짧은 일정인데 그만큼 최대한 예우를 한다라는 상징성을 그 미국 대통령에 대한 뭐 훈장 수여라든지 또는 금관 모형 선물이라든지 또 박물관을 전부 지금 금으로 장식을 해가지고 거기서 정상회담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현안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의전에 민감한 국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럼 같은 질문을 또 드려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참 여러 가지 의제가 있는데 일단 지금 저희가 포커스를 두는 건 당연히 관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의제, 또 다른 의제들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의제가 이제 가장 큰 게 한미 통상 협상 엑스지만 다행스러운 건 다른 부수적인 의제들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국방 문제 같은 거. 이를테면 국방비를 올리는 것. 지금 우리가 이제 GDP 대비 3.5%는 올리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는 문제,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뭐 원자력 협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대개 합의가 됐고 이미 지난 8월 백악관 회담 때부터 이미 이 골격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모아서 합의가 된 부분만 모아서 이번에 우리가 공동으로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 우리 입장인 거죠, 사실.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으나 미국이 통상까지 다 해서 공동으로 합의면 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올지 한번 좀 그것도 관전 포인트죠.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에어포스 1이 착륙을 했습니다. 지금 활주로를 이동을 해서 비행기 트랩이 준비되어 있는 곳으로 이제 서서히 이동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강경화 주미대사 또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금 영접을 나와 있고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의장대를 또 사열을 하게 되고요. 또 예포 발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를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이 뭐 공항뿐만 아니라 이제 상당한 예우를 갖춰서 우리는 이제 최대한의 정성을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보여주게 될 것이고요. 이제 그 결과가 그런데 이제 회담에서 어떻게 좀 나오게 될지 저희가 또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한 에어포스 1이 조금 전 김해 공항에 착륙을 했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착륙한 에어포스 1이 활주로에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김해공항에 10시 30분 정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그보다 약 1시간 정도 늦어진 지금 이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해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공항에서는 우리 측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강경화 주미 대사가 공항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국빈 방문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한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에 맞춰서 의장대가 도열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한 예포 등이 발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비행기 문이 열렸을 때 그리고 트랩에서 내려왔을 때 우리 측 인사들과 인사를 나눌 때 뭐 어떤 표정과 또 어떤 뭐 발언을 살짝 내놓을 수도 있고요. 뭐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하나둘씩 좀 차례로 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김해공항입니다. 그렇지만 에이펙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경주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에서 바로 전용 헬기 마린원을 다시 이제 탑승을 하고 거기서 다시 이제 경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앞서서 저희 화면에도 그 마린원의 모습이 계속 나왔는데 아마 예상대로라면 트랩에서 내려와서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나서 바로 마린원으로 이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이제 잠시 후에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 의장대가 도열하는 모습도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활주로를 지금 에어포스 1이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도착을 하게 되면 의장대를 사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의장대 도열해 있고 이제 그 후에 경주에서 정상회담 등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에어포스 1에서 내려서 환대를 받은 후에 마린 1으로 탑승한 후에 이제 경주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주 내에서도 지금 헬기장에서 경찰과 경호당국이 해당 구역을 통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도착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늦어졌습니다. 약 1시간 전쯤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해공항에 도착을 하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1시간 정도 늦춰진 11시 30분경에 트럼프 대통령이 타고 있는 에어포스 1이 김해공항에 착륙을 했습니다. 예.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박 2일 일정을 이제 소화하게 됩니다. 6년여 만에 우리나라를 오게 된 것이고요. 이제 바로 경주로 이동해서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이제 경주 박물관으로 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말씀드린 뭐 무궁화 대훈장을 서운을 받게 되고 또 이제
금관 모형도 받게 됩니다. 또 CEO 서밋 오찬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또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도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주목되고 있는 한미 정상회담이 그 이후에 이어집니다. 확대 오찬 회담 형식으로 이제 열리게 되겠고 말씀드린 대로 이 정상회담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취향을 좀 반영해서 금빛 컨셉으로 좀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측에서 많은 것들을 이제 준비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와 또 분위기에 따른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하나둘씩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타고 있는 전용기 에어포스 원이 김해 공항에 착륙을 했고 활주로를 이동한 후에 이제는 거의 움직임이 없을 정도로 멈춰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모습을 보일 텐데요. 이제 내리게 되면 저희도 그 모습을 확인을 하게 될 텐데 현장에 우리 측에서는 조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서 강경화 주미 대사 등이 트럼프 대통령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우리 의장대가 도열해 있는 모습, 또 트럼프 대통령도 내려서 사열하는 모습도 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의전을 우리 측에서 상당히 각별히 준비를 했고요. 지금 보니까 트랩이 에어포스 원을 향해서 조금씩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문에 다가가면 문이 열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접이 이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바로 이제 경주로 이동을 하진 않겠고요. 이제 그곳에서 이제 지금 이 김해 공항에서 잠시 이 어떤 영접이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 중에 두 분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나오기 전에 먼저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